은퇴 후 캠핑카로 전국 일주를 한 달 만에 끝내고 차를 처분하신 어느 예순 무렵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봅니다. 적잖은 분들이 막연히 꿈꾸시던 로망이기도 한 캠핑카 생활. 그런데 이분은 왜 불과 짧은 기간 만에 모든 계획을 정리하셨을까요? 듣다 보면 우리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과 깨달음이 묻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한 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남긴 다양한 반응과 현실적인 조언들을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왜 캠핑카를 결정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직장 생활 30회 넘게 하시며 항상 출퇴근에 쫓기고 건물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시더군요. 교직에서 일하셨다는데 매일 교무실과 교실을 오가느라 그야말로 빡빡한 일정에 지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히 은퇴하면 시간적 여유도 있을 테니 한껏 자유를 누려보자. 창문을 열면 자연이 바로 펼쳐지는 곳에서 살아보자. 이런 꿈이 커지셨대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여기저기서 들리는 캠핑카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캠핑 유튜브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보는 장면만으론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분 말씀으로는 소파에 편히 앉아 영상 보며 상상할 때는 참 낭만적이고 쉬워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뛰어들고 나니 역시나 달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영상만 보고 섣불리 시작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지점에서 벌써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영상을 통해서는 좋은 장소, 좋은 순간만 잘 편집해 보여주니까 그 이면의 불편함이나 비용 문제 같은 건 잘 느끼기 어렵거든요. 한 번쯤 캠핑을 직접 체험하거나 캠핑카를 며칠이라도 빌려보는 과정을 거친 뒤에 사야 한다고 조언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쉽게 낭만만 떠올렸다가 현실에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막상 캠핑카를 구매하고 전국 일주에 나선 이분은 첫날, 둘째 날까지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숲속 혹은 바닷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따뜻한 볕을 받으며 간단한 음식을 해 먹을 때마다 진짜 제대로 된 여유를 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슬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건강 문제였다고 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전이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졌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일상적인 정비나 간단한 설거지, 청소도 할 때마다 쉽게 지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혈압 약도 평소처럼 넉넉히 챙겨가질 않아 여유 없이 움직여야 했고 중간중간 병원에 들르는 것도 번거로워서 스트레스가 됐다고 해요. 어떤 분께서도 차박이나 캠핑카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몸의 움직임과 수고가 따른다. 특히 허리가 튼튼해야 운전과 취침, 그리고 각종 뒷정리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지요. 또 하나 큰 장애물은 경제적인 지출이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캠핑 생활을 늘 공개하는 이들은 협찬을 받거나 촬영 수익이 있거나 여러 방법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답니다. 문제는 너무 일상 전부를 캠핑카로 대체하려고 한 점이 컸다고 하네요. 만약 짧게 며칠씩 떠나는 여행이면 숙박비가 아껴지는 장점이 클 수 있지만 한 달 넘게 하루 세 끼 먹고 씻고 잠자고 하려니 의외로 돈이 상당히 들었다고 해요. 무시동 히터나 냉방 비용, 그리고 캠핑장 사용료, 중간중간에 차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 그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돈이 모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캠핑카 유지비면 호텔에서 편하게 자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기도 하셨는데 그 말이 과장은 아니라는 거죠. 비용 부담만큼이나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고 솔직히 밝히셨습니다.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설레는 것이라는 어느 분의 말이 있는데 똑같은 차 안에서 하루 이틀을 넘겨 보내다 보면 남들이 즐겁게 떠들며 고기 구워 먹는 풍경이 부럽고 갑자기 쓸쓸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은 혼자 떠나셨다 보니 낯선 사람들과 가끔 대화를 섞거나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음식을 찾아도 금방 허전함이 몰려왔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텐트나 자그마한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이들이 주로 모이는 곳에 커다란 캠핑카가 자리 잡으면 그마저도 뭔가 올리기 쉽지 않았다고도 하셨어요. 어떨 때는 감옥 같은 느낌이 든다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외로움과 정서적인 우울감은 많은 분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불편을 즐길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그 고생마저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루하고 힘든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캠핑카로 장기간 여행하신 분들 중에는 어쩌다 가는 여행은 낭만과 설렘이 넘치지만 계속 캠핑카 안에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지치고 무료하다. 하루 이틀은 좋아도 그것이 늘 반복되면
실증이 난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정년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길게는 나흘 정도씩 다녀오는 것이 딱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에 또 많은 분이 공감하시더군요. 결국 사람은 자신만의 일상적인 루틴과 집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집의 소중함이에요. 나가보니 집이 정말 그립고 얼마나 편안한 장소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됐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지루하고 변함없다 싶었던 집안 구조나 소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욕실 같은 것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요. 그분 표현을 빌리면 가끔은 밤새 차가 흔들리고 주변에서 소음이 들리는 환경에서 잠을 청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포근한 침대에 누우니 얼마나 안정감이 들던지. 집에 도착했을 때가 전국 일주로 떠날 때보다 더 행복했다고 하셨으니 듣는 저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큰 비용 들여서 캠핑카를 사느냐? 그냥 숙박업소나 모텔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 분은 중고로라도 간편한 승용차나 다목적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지역 맛집 다니고 편한 숙박업소에 머무는 것이 낫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시기도 했습니다. 캠핑카가 있으면 물론 편할 때도 있지만 집과 똑같은 시설을 옮겨 다닌다고 해서 집과 똑같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샤워실이며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없으면 계속 유료 캠핑장을 찾아야 하고,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또 사람마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캠핑카에 탑재된 물이나 전기, 각종 공조 장치는 집과 달라서 스스로 해결할 일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한 달씩 여행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사우나나 찜질방 혹은 숙박업소를 병행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번거로움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장거리 이동과 수시로 생기는 자빌모드를 혼자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예순을 넘어서고 체력이나 지병이 있는 분이라면 매일 이동하는 생활이 점점 고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분 이상이서 번갈아 운전하고 함께 식사 준비도 나누고 또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분은 혼자 떠나셨고 캠핑에 대한 사전 지식도 충분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너무 긴 일정을 잡은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행해보고 충분히 쉬면서 재미와 불편을 동시에 체험한 뒤에도 괜찮다고 느껴야 하는데 로망만 컸던 거죠.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집을 팔고 전원주택으로 가든 차를 사서 장기간 캠핑을 하든 무조건 조금씩 경험을 쌓고 나서 결정해라. 처음엔 다 재밌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먼 길을 달리면서 새로운 풍경을 봐도 결국 어딜 가든 뻔한 것 같더라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정치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죠. 아, 또 이런 시골 풍경이구나. 또 이런 바닷가구나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멋진 경치를 찍고 지나치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재미나 추억거리를 못 찾으니 슬슬 지루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가끔은 그 순간을 즐기는 분도 많을 텐데 이분에게는 오히려 같은 게 반복된다는 느낌으로 다가온 거예요. 도시에서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느꼈던 권태로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 달여를 지낸 뒤 결국은 차를 팔기로 마음먹으셨답니다. 구매 당시와 비교하면 손해보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팔 때 더 기쁘다라는 말이 실감났다고요. 차량 중고 거래가 쉽지 않아 매물은 많고 매수자는 적어서 애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가격을 조금 낮추자마자 금방 처분이 됐대요. 그래도 그거라도 빨리 팔아서 속이 다 시원했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사용해본 덕분에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었고 결국 집이 최고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으니 그것도 수음료였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취향과 상황이 맞으면 즐겁지만 맞지 않으면 노력해도 결국 고생만 할 뿐이다. 그래도 시도해본 건 나쁘지 않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인생은 돌아갈 수 있는 곳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동시에 있어야 흥이 난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캠핑카 생활이 맞지 않는다면 수시로 편안한 내 집에 돌아오면서 짧고 굵게 즐기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보면 한 분은 한 달간 돌아다니다 보니 집안일도 쌓였을 텐데 또 막상 집에만 오래 있으면 차가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그런 갈증은 인생에 늘 있는 것 같다라고 달기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최고의 장점은 건강과 여유인데 건강 문제 때문에
이도 저도 힘들어진다면 수시로 병행하는 여행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조언하더라고요. 이렇듯 은퇴 뒤에 갑작스레 바뀐 환경과 시간적 여유 속에서 어떤 분은 전원주택 혹은 귀촌을 선택하시고 또 다른 분은 배낭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꿈꾸기도 하지요. 그러나 많은 분이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한 분께서는 처음에는 설레고 다 좋지만 결국 모든 건 일상이 되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하셨는데 참 공감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전원 생활을 해본 분들 중에는 잠시 머무르는 별장처럼 가끔 찾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짧게 잠깐씩 떠나는 게 즐거운 거지. 그 생활을 전부로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불편이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카를 제대로 준비하고 운영하는 분들은 또 최고의 낭만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자연에서 요리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커피를 나누고 불편함을 즐길 줄 알면 최고의 사치이자 즐거움이다라고 하십니다. 불편함을 즐기느냐, 외려 참아야 할 고통이라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충분한 경험과 자기 객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모든 걸 걸어버리지 않는 유연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씩 매달 캠핑카에서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 단위로 다녔다가 또 집에서 쉬고 가족들과도 교류하고 취미 활동을 병행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포인트가 함께할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캠핑도 즐거울 텐데 그 외로움이 무서워 하루 만에 돌아오게 되더라고 하셨더군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여러 가지 취미나 소일거리가 있어야겠지요. 책 읽기, 사진 찍기, 음악 듣기, 산책, 낚시, 운동.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오랫동안 차박이든 캠핑카 생활이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다른 풍경을 보고도 곧 지루해진다는 건 여행에만 의존해서 재미를 찾으려 할 때 찾아오는 허무감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캠핑카를 사고 싶은 로망을 품고 계시다면 이번 사연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도라도 해서 미련을 덜었다는 분도 계시고 차라리 그 돈이면 편한 숙박시설로 전국 여기저기를 가볍게 다니는 게 낫겠다 라고 결론 내리신 분도 계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은 분명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그분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차를 팔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때때로 짧게 국내 여행을 다녀오며 더욱 행복해 하신다고 합니다. 차량은 실용적인 승용차로 바꾸고 한 번 떠날 때마다 길어야 선언할 정도만 다니시는데 오히려 그게 부담도 덜하고 지루함도 없고 경제적인 압박도 크게 줄었다고 해요. 마음 편하게 쉬다 오니 건강에도 훨씬 낫다고 합니다. 짧은 여행은 확실한 설렘을 주고 돌아왔을 때의 내 집은 또 큰 안정감을 준다라는 걸 강조하시더군요. 이렇게 자신의 성향과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해서 제일 잘 맞는 방식을 찾으신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또 노후가 무조건 쉬는 시간만은 아니더라. 일을 조금씩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가끔씩 탈출하듯 여행을 다니니 그게 제게 딱 맞다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종종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바꿔보려 하잖아요. 이분 사례가 많은 시니어들께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결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낯선 곳에서 외롭게 지내다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결말이 아니라 빨리 판단을 내리고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다시 만족스러운 활력을 찾았으니까요. 물론 초기 구매 비용이나 추가로 든 여러 지출 때문에 손해본 건 아쉽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했다니 나름 귀한 교훈이 되셨겠지요. 많은 분들도 그래도 한번 해본 게 어디냐. 인생에 남는 건 경험뿐이다라며 격려하셨고 그 과정에서 길은 찾는 거다라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언젠가 캠핑 생활이나 전국 일주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자기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이 뭔지, 내 체력과 성향, 함께할 사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떠날 것인지, 비용은 감당할 만한지 꼼꼼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잠깐씩 날을 잡아 떠나는 소규모 여행은 달콤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반복될 때는 다른 차원의 불편함과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잔잔한 행복을 찾을 자신이 있다면 훌륭한 취미가 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막연한 낭만만 보고 덜컥 구매하지 마시고 단기간이라도 빌려서 경험을 먼저 쌓아보자. 둘, 장거리 운전과 야외 활동에 대한 체력과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하자. 셋, 한 달 넘게 캠핑카로 생활할 거라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과 자비리 따라온다는 점을 인식하자. 넷, 외로움과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또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다섯,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간격으로 일상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자. 여섯, 내가 정말 자연의 불편함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원한 호텔 침대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솔직히 파악하자. 이 정도만 숙지해도 섣불리 샀다가 처분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마음고생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60 넘은 분의 한 달 캠핑카 일주 소감,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경험담과 공감, 조언들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끔 떠나는 여행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일상의 소중함,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해보면 훨씬 더 풍요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어떤 분은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맛으로 사는 것이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반대로 계속 밖으로만 떠돌아다녀도 결국 지치고 고립된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돌아와 집안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그 균형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셨는데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연과 여러분의 생각을 잘 엮어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남은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시고 언제든 새로운 도전과 일상의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